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전남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내일까지 공천 신청을 마감하게 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후보군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준공영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주로 산다는 태형동물 큰빛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광주시가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이미 제도 개선에 들어갔거나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년 전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돼 회사 대표와 대표 아들, 임직원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광주시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쓰고 교통사고를 낸 기사에게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업체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1년 전 당시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준공영제에 대한 주민 감사를 추진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버스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실상 외면해 왔습니다. 실제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재정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재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저는 광주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전의 경우 2008년 파업을 겪은 이후 대당 원가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 관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부실 버스 업체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나선 것을 포함해 다른 광역단체들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세금만 축내는 제도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보도 공개하고 철저하게 원가 주의에 입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행 8년째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준공영제 폐단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파업 3일째였던 어제 시내버스 노조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시민조각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은 비정규직 고용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광주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시에 임금 격차 해소 대안을 제시했지만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인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 100여 명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회색빛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시정거리 흑산도 400m, 순천 2km, 광주 5km로 평소보다 짧은 상태입니다. 아침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18도, 영광과 광주 19도, 광주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9도, 구례와 화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 더위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 30도, 화순 31도 등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살도 덩달아 강해지니까요. 야외 활동 시간은 줄이시고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평년보다는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달 넘게 바다에 잠겨 있었던 영상이 얼마나 복원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경등이 촬영한 영상에는 기울어지는 세월호와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내부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영상 저장 장치는 세월호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법원이 영상 저장 장치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차로 부식 방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장비가 있는 청주의 민간 업체에 영상 저장 장치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손상 방지를 위해 부식 방지 조치를 완료하였고 영상 복원을 위해 복구업체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복원 전 과정은 CCTV로 녹화돼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영상 저장 장치 부식 상태에 따라 복원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동구조팀은 3층 선수격실과 4층 선미 단실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종자를 추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는 잠수감독관 51살 백모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정밀 재수색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 수수에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이 충족돼 직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피해 보전 직불제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피해 품목 재배 농가는 8월 24일까지 농지가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단가는 재배 면적 1헥타르를 기준으로 감자는 131만 원, 수수는 14만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 내 감자 재배 면적은 전국의 10%, 고구마는 21% 수준입니다. 광산구가 허위 사용 승인을 신청한 광주의 한 고급 빌라에 대한 준공 승인을 취소하면서 공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지어지고 있는 한 고급주택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어제 공사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이 허위 사용 승인이 적발된 주택의 준공 승인을 취소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해당 고급주택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줬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준공 승인을 취소했고 공사감독 감리사와 거짓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한 감리사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수지에 주로 산다는 태형동물 큰빛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었다는데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닌지 논란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둥근 생물체가 바위 위에 붙어 몰려 있습니다. 축구공만한 크기부터 큰 물고기만한 것까지 강 속에 깔려 있습니다. 뜰채를 넣자마자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큼 개체수도 엄청납니다. 물 밖으로 꺼내서 직접 만져보면 젤리 같은 감촉인데요. 약간만 힘을 줘도 이렇게 쉽게 부서집니다.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 생물은 태형동물로 주로 물 흐름이 느리고 조류가 많이 사는 저수지에 사는데 성체가 되면 부패합니다. 수중 환경에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악취도 난다든가 미생물, 죽으면 생기는 미생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질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이끼벌레의 증식 원인은 4대강 사업이 아닌 서식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의 원인이 아니고 사실 올해 이제 좀 5월달, 6월달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년보다 좀 더 왔고. 환경단체는 그러나 큰빛 이끼벌레가 올 들어 유독 크게 늘었다며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저수지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고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런 그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생물종, 더더군다나 외래종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물고기 폐사의 원인은 아니라며 다소 느긋한 정부의 논쟁 사이에 큰빛 이끼벌레 개체수는 오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전남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등 광주전남 재보궐선거구에 출마할 후보자는 내일까지 중앙당에 공천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주말에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컷오프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 선거구 4곳은 전략공천보다는 경선을 통해 공천 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명진 전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명진 전 비서실장은 광산구 수안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자신이 정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4번 역임하는 등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시 남평읍 영산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라세티 운전자 24살 이모 씨 등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충돌한 위치 등을 토대로 라세티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 프로젝트가 오는 8월부터 석 달 동안 펼쳐집니다. 또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한 광주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소인 기자입니다. 우리말로 달콤한 이슬을 뜻하는 간로도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그림으로 망자와 상처 입은 자를 위한 치유를 상징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수백 년 전에 이들 그림에 주목한 건 슬픔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의 주제를 달콤한 이슬 1980년 이후로 정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을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재해석하고 이를 강연과 전시, 퍼포먼스로 구현해 오는 8월 8일부터 석 달 동안 광주 시내 일대에서 펼쳐 보입니다. 이 상처가 기억돼서 치유로 가는 이런 달콤한 이슬을 전 세계에 뿌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콜비츠와 중국의 루쉰을 비롯해 20세기를 대표하는 서양 작가들의 작품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금남로를 비롯한 5월 현장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무대로 변모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문화행동가들은 인류의 미래와 생태 등을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11월 9일 인류에 던지는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광주 선언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정신을 바탕에다 깔고 우리가 또 다른 광주, 또 다른 인류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광주 비엔날레는 올해 던지는 새로운 화두를 따라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마운드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숨막히는 1점차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양현종, 김태형, 어센시오로 이루어진 필승조의 호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9회 초 점수는 5대4, 기아가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어센시오가 등판합니다. 일주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 어센시오. 이제 승부는 어센시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두 타자를 가볍게 잡아내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이어지는 4번 타자와의 승부. 3자 범퇴로 막아내며 SK 8차전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 선수는 10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넥센전에 이어 또 타구가 양현종을 향했는데요. 어제는 다행히 날아오는 공을 잘 막아내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에 쓰러진 양현종 선수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2개의 홈런을 맞고 6이닝 4실점으로 시즌 9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선발 양현종 선수의 호투도 있었지만 개투신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타선은 초반 득점 이후 좀처럼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김태형 선수가 7, 8회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으로 1점 차를 지켜주고 9회 어센시오가 깔끔하게 뒷문을 잠궈줬습니다. 기아는 42연전 만에 휴식기를 앞두고 SK와 시즌 9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경기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 열립니다. 기아는 김병현 선수가 출격합니다. 김병현에 맞서는 상대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병현 선수는 지난 주말 두산전에서 노련한 투구를 선보이며 강우콜드 완투승을 거뒀죠. 그 좋은 기운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도 멋진 경기 펼치길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법에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복직 명령은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전교조 광주지부에 복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교조가 1심 판결에 항소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임자 대신 기간제 교사가 채용돼 있기 때문에 복귀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남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남 본부가 지역 5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102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남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 들어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려오다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또 향후 6개월의 가계 수입을 예상하는 가계 수입 전망지수도 96에서 99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무진 광주시 서구청장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광주 풍암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법원 유죄 선고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는 선거 아닌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이므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최신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계속되는 광주국제금융기계산업전에는 120개 업체가 참여해 금융산업과 기계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 마케팅 등 공동 행사를 통해 1,000억 원의 계약과 상담 성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